제가 생각하는 싱가포르 사망률이 낮은 이유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갑자기 이렇게 확진이 폭발하기 직전에는 하루 감염자 숫자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최대 많이 감염된 게 한 50명인가 그렇고 10명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 날도 거의 한 달인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병원에서 커버가 가능한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폭발한 게 외국인 노동자 숙소였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젊은 편이라서 증상이 마일드하거나 증상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없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나 그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시설에서 감염되신 분들도 요양보호사 합쳐서 총 한 3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싱가포르의 사망률을 좀 낮춘 것 같아요. 신문기사에 의하면 아직까지 산소호흡기를 갖춘 중환자실이 무리 없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사례에서도 보듯이 요양원 등에서 감염자가 많이 생기면 위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금세 중증 환자로 변하기도 하고 갑자기 사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한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사망자를 보면 80세 이상에서 20.5%가 나왔고 70세 이상에선 4.2%, 60세 이상에선 1.4%를 보인다고 해요. 그만큼 나이 드신 분들이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과 긴밀한 접촉이 있는 요양원 같은 기관의 직원 테스트를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이 기사를 쓴 분이 요양원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테스트를 적어도 2달 전부터 실시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양로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 테스트 받아서 음성인데 며칠 후에 계속 음성이라는 보장이 어딨냐고, 며칠 후에 다시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로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업무를 시작할 때마다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숙소를 아예 그냥 양로원 한쪽에다가 마련해서 거기서 지내면서 어르신들을 돌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 양로원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가혹하니까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양로원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케어 센터 같은 것들에 새로 이제 입주민들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다른 어르신들이.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테스트를 한 후에 음성일 경우에만 그 시설에 입소를 해서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주장하는 방법이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음에도 양로원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 그분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클러스터라는 이름으로 죽음에 덫이된다면 너무 끔찍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캐파를 늘리기 위한 5가지 정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요. 일단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해서 중환자실을 늘리고 있대요. 일반 병동을 음압-격리 병동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공호흡기와 환자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장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추가 장비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시설이 있는데요. 여기는 가벼운 증상 환자나 아니면 덜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지는 환자가 보내지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던 D리조트나 엑스포, 창의 전시관 이런 데고요. 그리고 6월 말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여기다 병상을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시설 외에 지역회복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양성 판정이 나온 지 2주 지났고 상태는 괜찮아 보이는데 아직까지 양성 바이러스가 나와서 음성 바이러스가 나와서 퇴원할 때까지 그냥 머무르는 곳이에요. 현재는 한 2,000개의 병상이 군대 시설에 마련되어져 있대요. 근데 이것도 6월 말까지 한 10,000여 개의 병상을 더 만든다고 합니다. 테스트 격리 시설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압 테스트를 받은 후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인데, 지금 현재 한 4,000여 개의 침상이 호텔이나 아니면 정부의 샬렛 시설에 마련되어져 있고, 앞으로 추가로 한 3,000여 개의 병상을 더 만든다고 합니다. 의료진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4월 초까지 3,000여 명의 의료 전문가들이 지원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는 이전에는 의료 종사자였지만 다른 직업으로 옮긴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대요. 필수 서비스 근로자나 아니면
노인분들 계시는 요양원 같은 그런 시설의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지역사회에 확진자 숫자가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렌스 국가개발부 장관이 지금 발표되는 감염자 숫자가 실제 감염자 숫자보다 낮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고 증상이 너무 가벼워서 본인은 그냥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감염이 퍼지고 있는데 아직 그걸 못 찾아낸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한 테스트를 해야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중에서 확진율이 굉장히 높은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증상 보이는 사람들을 무조건 격리시설로 일단 옮긴다고 했잖아요. 테스트 없이.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였나 봐요. 며칠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어젯밤에 또 나왔거든요. 분명히 첫 번째 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감염자 숫자를 낮추는 데도 역할을 한다라고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기사에서는 감염자 숫자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빨리빨리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나왔었는데, 이제 어제 세 번째 기사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그 사람들도 다 테스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매일 업데이트되는 감염자 숫자는 실제 감염자보다 낮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숫자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분리해서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거기로 옮겨진 모든 사람들도 테스트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 거기 시설에 있어야 될지 아니면은 다시 노동자 숙소로 옮겨야 될지 판단을 하려면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한대요. 한국에서도 자가격리를 어겼다는 뉴스가 종종 들리던데, 싱가포르에서 자가격리가 끝나기 30분 전에 잠깐 외출을 한 거예요. 음식을 사러. 근데 이 사람이 걸려가지고 벌금을 1,500불을 선고받았습니다. 잠깐 나가서 먹을 걸 사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확률은 적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자꾸 봐주고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도 계속 이런 케이스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지역 감염이 퍼질 위험이 높으니까 철저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콘도 안에서 강아지 산책에 안 돼서 그거를 요구하는 기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콘도 안에서는 안 되고 강아지 산책을 공공장소에서는 된다고 합니다. 뭐 공원이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길 같은 데서는 강아지 산책을 시킬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콘도에서 수영이 안 되고 콘도 안에 있는 짐을 사용 못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조깅도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뉴스 찾아보니까 조깅이라고 딱 말 안 하고 엑서사이즈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조깅이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 콘도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뭐 조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걷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꽤 많이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콘도에서는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보통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일하시지만 쓰레기 수거나 뭐 이런 일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콘도에서도 쓰레기를 가능하면 격일로 버리라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콘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뒷베란다 비슷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있고, 뒷베란다가 없는 데 같은 경우에는 부엌 한쪽 끝에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문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잡아다녀서 거기다 쓰레기를 던지고 이렇게 문을 이렇게 닫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쓰레기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쓰레기 모이는 곳에 다 모이거든요. 콘도에서 인포 온 걸 보면은 가끔씩 그 쓰레기가 이렇게 쭉 통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막히기도 하나 봐요. 이게 좀 약간 좀 쓰레기가 너무 큰 거를 거기다가 버린다거나, 심지어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에도 막힌대요. 이게 뭐 신문 하나, 뭐 잡지 하나 이 정도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여러 개 이렇게 버렸을 경우에 신문이 그대로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면서 이렇게 펄럭펄럭 하면서 떨어지다가 막힐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거를 수리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대요. 거기 막히면 아예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런 거 버리지 말라고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쓰레기 버리는 통에다가 버리지 말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면 블럭마다 커다란 쓰레기통도 아니고 차 뒤에다가 이렇게 그 통을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커다란 통 같은 게 있거든요. 네모난 거요. 뚜껑 덮여 있고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이틀에 한 번씩 버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이 버블티를 엄청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연장하면서 그런 버블티 마실 수 있는 가게들이 다 문을 닫게 됐는데요. 타이거 슈거라고 하면에서 들어온 티 전문점 같은데요. 선택시티점에서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5월 5일까지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주문 양식을 기입해서 제출하면 왓츠앱으로 오더 디테일하고 가격이랑 이제 보내준대요. 그리고 배달은 그 다음날 배달이 된대요. 근데 놀라운 건 배달비가 지역별로 10불에서 25불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걸 먹고 싶어서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진행하고 있겠죠. 혹시 타이거 슈거 블랙 버블티 너무 원하시면 기입 양식 주소를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